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ETF 수익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알아보는 ETF 머니무브 시간인데요. 이 시간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얼굴을 통해서. 자, 먼저 우리 시장의 이제 동향을 살펴볼 텐데 글로벌 증시의 동향을 먼저 ETF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땠을까요? 네, 글로벌 증시는 이제 딥시크 충격에서 조금은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졌는데요. 물론 기업별로 좀 차이점은 있었습니다. 뭐 매출과 EPS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도 있고 네. 약간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기업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기조는 AI 시장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좀 지속된다라는 부분. 이거에 대한 기조는 여과 없이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딥시크의 충격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살짝 몸을 움츠리는 네, 거 네.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한 주의 흐름이었고요. 여전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M7 기업들 시세는 좀 강하고 그래도 그중에서는 엔비디아가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가 추세를 다시 한번 돌려주는 모습이 나왔고 그 뒤를 따라서 또 반도체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는 한 주였고 ETF 상승률 상위를 본다 하더라도 익숙한 종목들이 굉장히 네, 네. 많습니다. 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또 소개를 드렸었는데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업체로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다 가이던스 제시도 엄청나게 좀 긍정적으로 하면서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시세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미국 ETF를 통해서 보는 거는 우리가 딥시크의 폭풍에서 이제 살짝 다시 고개를 들어 올리는 듯한 그런 네. 모습입니다. 그러면 향후 좀 연속성이 있게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는데, 자,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이 우리 또 대표님 눈에 들어왔을까요? 고민을 좀 하다가 네. 이제 어떤 거를 볼까 하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관련된 ETF 상품이 좀 눈에 띄는 그런 네, 모습을 네. 보여줬는데요.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서 AI 칩 블랙을 탑재한 AI 시스템,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공개한다는 부분이었는데 이거와 함께 저의 눈에 또 띈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브로드컴 관련돼서 이제 ETF 상품인데요. 제가 두 가지를 고민을 상당히 많이 네, 하다가 네, 네. 이제 준비했던 건 브로드컴 관련돼서인데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지속되는 게 이 기업한테는 수혜로 돌아올 수 있는데 네. 이 기업은 A직 반도체,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라고 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식의 반도체를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이제 딥시크 출현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구글과 메타를 고객사로 품고 있는데 네. 이들이 투자를 크게 단행한다라고 했어요. 2025년에도.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거론이 되면서 이번에 ETF 상품 역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브로드컴에 대한 연속성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좀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동안? 엔비디아도 사실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진출을 한 이유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픈 AI와 함께 지금 그 자체 칩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만큼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칩 개발을 하려고 할 거라고 보는데 엔비디아 칩이 좋긴 하지만 너무 비싸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는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을 거고 그들이 고객사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미국 ETF를 통해서 글로벌 증시 동향을 저희가 살펴봤고 이제 국내 증시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어땠을까요? 우리 ETF는? 우리나라 시장 의외로 이번 주 또 선방하는 모습을 그래요. 보여줬고요. 월요일 날만 충격에 빠졌었지 네. 그 후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월요일 날 보고 좀 걱정했어요. 맞아요. 월요일 날 한 주의 시작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까지도 뭐 오늘 시장이 엄청 좋았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로봇, AI 관련주들 최근 트렌드를 타고 있는 섹터군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전체적으로 특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약진이 좀 눈에 띄었는데 저기 보시면 지금 라이즈 플랫폼 테마, 타이거 인터넷 탑 10 이렇게 있는데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좀 생소한 기업들이 아니라 네이버, 뭐 카카오 약간 비슷한 군의 종목군들이 속해 있습니다. 네네.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뭐 엠로라든지 수비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ETF 상품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의외이실 거예요. 타이거 전기차 레버리지 그리고 항생테크 레버리지 있는데 네. 이 기업은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비아디라던가 샤오미 이 기업을 서로 품고 있는 기업인데 요즘 비아디와 샤오미의 주가 흐름이 좀 좋습니다. 이거는 뭐에 대한 영향일까요? 이게 우리나라 ETF에서 이쪽
종목이 이조는 종목이 뜨거웠던 이유는 딥시크에 대한 영향이 남아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쪽이 사실 그렇게 뛰고 있는 모습들은 이제 네. 중국 양회가 3월 달에 열리는데 그와 관련돼서 기대감. 내수를 좀 굉장히 진작을 시킬 거다. 그리고 특히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움직임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 아래서 좀 관련된 종목들의 상품이 좀 포진되어 있는 좀 상품의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그래요. 같고요. 그리고 또 우주항공 관련돼서도 좋았습니다. 오늘 시세만 본다 하더라도 방산주들의 그래요.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게 그대로 좀 수익률에 반영이 된 한 주였습니다. 우리 시장 한 주에 뭐 뜨거웠던 섹터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또 뽑아보자고 한다면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2위가 인터넷 탑 10입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의 연관성인데 이쪽은 연속성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원래 AI 시장이 도래를 했을 때 우리가 하드웨어 쪽 종목들, 반도체 기업들만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그 뒤를 따라가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다,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 미국에서 팔란티어가 다시 한번 실적으로 증명을 해냈고요. 네이버 오늘 실적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실적이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딥시크 영향을 AI 소프트웨어 쪽은 오히려 시장 확장 국면에서 AI 소프트웨어 그 기업들의 이런 수익성 개선의 속도도 같이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저도 여기에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에겐 그동안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약세였는데 이제는 기회적인 측면에서 기회가 좀 크게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ETF 중에서 우리 이지은 대표 눈에 들어온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라이즈 우주항공이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항공. 네. 네, 방산과 이제 우주항공 쪽을 담고 있는 이게 상품인데요. 지금 우주 방산이라는 네.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둘 다를 담고 있는데 이게 둘 다 쪽에서 호재냐 아니면 우주의 호재냐 방산의 호재냐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제가 종목들을 쭉 봤는데요. 네. 일단 방산 쪽 기업의 종목군들이 더 많이 좀 상품에 담겨 있긴 했지만 요즘 우주 항공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련돼서 좀 같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비슷한 사업군으로 영위하는 그렇죠.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복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상품에 담겨 있었고 특히 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고 이제 네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사업의 발전 속도들이 좀 빨라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방산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대로템이 너무 급등을 하긴 했어요. 실적이 잘 나왔고 이로 인해서 급등세를 연출해 주기는 했지만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라는 리스크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쪽 수출이 지금 없어요. 우리나라 방산 쪽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세계 무기 1위가 미국인데 굳이, 우리한테 네. 굳이 수입을 하진 않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에 있어도 크게 영향이 없고 근데도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 앞으로 유럽이라든지 중동 쪽에서의 수입이 더 수출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그렇겠네요. 있는데 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따라잡는 매매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ETF를 통해서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한결 좀 부담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것 또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깨알 팁이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내 ETF를 통해서 국내 한 주간의 흐름을 살펴봤는데 자, 짧지만 굵게 다음 주 우리 시장 우리 이진 대표님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지금 트렌드에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트렌드. 네, 일단 AI와 로봇 쪽이 오늘 장 막판 들어서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세가 정말 굉장한데요. 네. 아무래도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또 실적이 받쳐주는 쪽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양쪽 이제 뭐 방산, 조선 이쪽은 지속 좀 비중을 늘려나가는 눌렸을 때 늘려나가는 전략 유효하다. 그리고 이 앞전에 말씀드린 트렌드가 있는 쪽은 좀 비중 짧게라도 해서 지금 시장에 맞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 상품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네. 뭐 라이즈 로봇이라든지 AIN 로봇 이런 상품들도 같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종목들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면 그 종목 수익률이 어떤지 한번 또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떤 상품을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다음 주 금요일 저녁 명쾌한 투자의 재발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5시에 뵙죠. 감사합니다.